레버리지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선형소득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비선형소득으로 넘어오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비선형소득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레버리지 해야 된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도 결국은 레버리지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저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되게 높은 연봉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미래가 너무 좀 불투명해 보였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별로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선형소득, 비선형소득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고 제 시간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게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잘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다 뻥입니다.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뭐 좋은 직장에 다닌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이나 어떤 성취감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어떤 명예나 지위나 아니면 뭐 자기 만족감 같은 다른 만족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이 뭐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동시에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뭐 너무 자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선형소득이 아닌 비선형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형소득, 비선형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득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면 그거는 이제 선형소득. 소득이 이제 시간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선형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소득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비선형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선형소득, 비선형소득이라는 이 용어는 전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 혹시 이런 말이 쓰이고 있는 말인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선형, 비선형 함수의 개념에다가 소득을 갖다 붙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소득이 만들어지면 그건 선형소득, 내가 일하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소득이 만들어지면 그건 비선형소득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냥 그 개념적인 구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다. 그거는 이제 선형소득 내에서 성공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소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어도 시간적으로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시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비선형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이 선형 소득, 비선형 소득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사는 선형 소득이고요. 사업은 비선형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는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의 사장이라도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 음식점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 역량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사가 정말 잘 되면 뭐 음식점 조그맣게 하더라도 1년에 뭐 몇 억씩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몸이 막 2개, 3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정도 이상을 버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 시간은 점점 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음식점 주인이 직원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없어도 이 식당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은 음식점이지만 이 사람의 소득은 이제 비선형 소득이 되는 거겠죠. 일을 거의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장사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졌고요. 그래서 그 자유로워진 시간을 통해서 사업을 뭐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소득을 무한정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일 거고요. 좀 더 가까이서 이제 찾아보면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음식점을 4개, 5개씩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가게 4개, 5개를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 다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없어도 이 4개, 5개나 되는 음식점이 잘 돌아가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음식점을 더 많이 확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소득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내가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걸 거예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죠. 우리가 보통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요 정도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선형소득과 비선형소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장사는 이제 선형소득, 사업은 비선형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형소득하고 비선형소득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형소득에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이 있겠죠. 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얻는 소득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이제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혹시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선형 소득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소득 말고 뭐 일단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이런 금융소득이 있을 거고요. 이런 건 이제 비선형 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소득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돈만 이렇게 잘 넣어 놓으면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 같은 거, 이것도 일을 안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 같은 것도 비선형 소득에 해당이 될 거고, 또 뭐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이 선형소득, 비선형소득에 각각 어떤 소득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요거를 구분을 한 거는 이 두 소득의 차이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몇 가지 소득을 예로 들어본 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선형소득과 비선형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선형소득은 결국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비선형소득은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사업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시스템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업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돈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도구,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라는 도구, 뭐 유튜브라는 도구 또는 네이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되죠. 뭐 어떤 기발한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면 그걸로 이제 떼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보통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제적인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 제작도,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준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돈을 쓰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벌써 1년 넘게 뭐 거의 매일 4-5시간 이상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잘 안 돼도 제가 경제적인 손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 안 돼도 제가 뭐 잃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이게 되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걸 바로 시작한 거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지려면 선형소득이 아닌 비선형소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선형소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뭔가를 이용해야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용한다 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이럴 때 많이 쓰는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원래 레버, 그러니까 이 레버가 이제 지렛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 지렛대를 이용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효과,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꼭 지렛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이용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런 걸 이제 레버리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레버리지라는 단어에서는 이제 뭔가 더 크게 증폭시켜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그 영어 공부할 때는 잘 몰랐었고, 저도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잠깐 뭐 일을 했었는데 거기 애들이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중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랑 좀 다른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좀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선형소득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비선형소득으로 넘어오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비선형소득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레버리지 해야 된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도 결국은 레버리지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레버리지 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재생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뭐 기본적인 세법, 회계, 뭐 마케팅 방법, 뭐 절세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잘 하시려면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레버리지 해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소식 전하면서 이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